본능 심리 탐구. 우리의 본능을 파악해보고 또 생활을 조금 변화시켜보는 시간이죠. 본능 심리 탐구.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흥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본능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데요. 특히 본능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성장기에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떤 자녀의 내면을 구성하게 되는 시기, 그게 한 6살부터 19세까지가 네. 가장 중요한 2차 애착기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6세부터 12세까지 이 초등학교 시절의 경험. 요때의 경험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의 뇌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예. 아니 그럼 어떤 경험을 어떻게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지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경험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들 받아들여요. 그럼 많은 경험을 해줘야 되겠구나. 야, 이제 여행 가자.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타고, 영화도 이것도 보고, 너 미술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모두 배우고, 다양한 경험. 근데 역효과가 나요, 이게. 거꾸로. 네. 이게 본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때로는 진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남들이 다 하니까 뭐 이 공부도 시켜보고 네. 이 현장 학습도 한번 가보고 뭐 이런 게 이제 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고 근데 약간 갈팡질팡하죠. 본능이란 관점, 진화 심리학이란 관점에서 보면은 방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방향도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자녀교육 시절에는 굉장히 폭탄적인 선언인데 방향도 중요하지 않고 그 방향이 본능을 어떻게 건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속도도 아니다. 방향도 아니다. 네네. 본능이다. 본능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시기에 뇌를 특히 전두엽을 세로토닌 상태로 만드느냐 아니면 코티졸 상태로 만드느냐의 결정적인 게 본능입니다. 네. 그 본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서열입니다. 서열. 네. 서열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7회 때인가 6회 때 말씀드린 뭐 짝짓기 본능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심리적 서열도 서열이거든요. 특히 아이들한테 이 서열은 어떻게 작동되냐면요. 심리적 서열은 어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서열이 맨 위에 있는 개체는 짝짓기를 마음대로 하고 먹을 걸 마음대로 자기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자율입니다. 자율. 자율.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꾸로 자율성을 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서열이 올라가요. 네. 서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몸과 뇌가 세로토닌 상태가 된다는 게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어요. 뭐 일반 개체에 비해서 세로토닌이 50% 이상이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이 제2차 애착기 이 중요한 시절에 아이들의 심리적 서열을 높이는데 그 방법이 바로 자율성을 주거나 아니면 작은 집단의 리더를 만들어 주거나 예. 또 하나 방법은 또 남을 도와주거나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다양한 경험을 하라 그러니까 야 너 피아노 배워, 너 노래 배워, 음악 배워 이거는 타율이거든요. 네. 지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자율입니다, 사실은. 아주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그 골프 천재 소녀 이야기가 뭐 방송국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그 소녀 아버지가 당구장을 했는데 그 아버지 당구장을 다니면서 당구가 재밌으니까 본인이 이제 당구를 스스로 아버지한테 조금 배워가지고 치기 시작했는데 아주 두각을 나타내서 뭐 전국 체전이니 각종 대회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가만히 봤더니 이게 당구에 소질이 있거든요. 네. 가서 뭐 전국 학생체전 나가서 상도 타고 막 무슨 세계 무슨 주니어 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당구계에 이거 박세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부모가 이제 흥분이 된 거예요. 흥분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코치를 붙이고. 아버지가 코치가 되고 엄마가 매니저를 하고 예. 그다음에 유명한 선생님을 붙이고 당구 선생님을 하루를 관리하기 시작하고. 하루를 관리하고 그 엄마가 이제
각 수첩에다가 시간별 별로 다 그 소녀의 그 시간 관리를 하기 시작하고 오직 하루 일과가 완전히 당구 일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당구 성적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대회 나가면 상도 못 하고 당구 연습도 안 하고 얘가 막 그냥. 그래서 방송에 딱 나왔는데 지금 얘기한 그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네.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막 울면서 너는 왜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주니? 막 울면서 엄마만 따라오면은 아빠가 막 시킨다면 넌 세계적인 당구 선수가 돼가지고 정말 골프의 박사리처럼 될 수가 있는데 왜 엄마 마음을 몰라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최근 나왔던 드라마가 생각나네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이런 드라마.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엄마를 넌 엄마 따라오기만 하면 아빠가 따라오기만 하면 넌 세계적인 당구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왜 막 엄마는 답답하죠. 그 이제 그 소녀를 딱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당구입니다. 어머. 죽기보다 싫어요. 당구 치는 게.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그러냐? 바로 뒤에 서열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부모가 나서가지고 엄청난 관리와 지시와 매니저로 밀착 체크한다는 거는 간섭과 통제거든요. 간섭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심리적 서열이 떨어지는 겁니다. 심리적 서열이 떨어지면은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요, 뇌 발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 발달을 아주 저해시켜버려요. 그리고 모든 일을 재미없게 만들고. 어른 같은 경우는 잠깐 뇌가 마비되다 말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초중고 아이들은 뇌가 결정적으로 자라나는 시기에 이때 코티졸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버리면은 뇌 발달 자체가 안 돼버려요. 네. 이 상태에서 성인이 돼버리면은 이제 정말 분노 조절 장애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 능력도 없어지는 그런 아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 엄마와 아빠는 방향은 옳았죠. 방향은 옳았어요. 그러나 그 방향이 본능을 침해했습니다. 어떻게 침해했어요? 바로 통제와 간섭으로 서열을 떨어뜨려서 뇌를 코티졸 상태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당구예요. 네. 엄마는 울며 불며 너는 엄마만 따라오면 세계적인 당구 선수가 돼.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게 아닌가. 영재교육의 허와 실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부나 뭐 수학 문제 푸는 걸 좋아하다가 이걸 이제 그냥 재미로 풀던 시기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정말 싫어하게 되기까지 하는 상황들. 그래서 사실 그 초등학교 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 으로 인해서 전두엽이 발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냥 지금 엄마들이 너무 마음이 급해.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1등 그때 타율로 엄마의 힘으로 아빠의 힘으로 1, 2등 해봐야 그건 오히려 전두엽 발달에 결정적인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정말 공부해야 되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그때는 타율적인 인간이 되는데 왜 타율적인 인간이 되느냐? 뇌가 망가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피니어스 게이지 그 철도 노동자 사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거다. 네. 전두엽이라는 건 초중고 시절에 이게 또 형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 엄마들이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스스로 선택해서 자율성을 줘서 전두엽을 발달하게 하면 자유의지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고 정말 열심히 내가 스스로 공부하게 해야 되는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때 공부해라 소리 안 해도 막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때. 예. 있긴 있나요? 있죠. 그런 애들 보면은 초등학교 때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스스로 학습법이라는 교육부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타율이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게 뭐냐?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재미있게 하고 본인이 지배권을 가져가야만 심리적 서열에 우위에 서고 뇌가 세로토닌 상태됩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원하는 것이 어떤 이 분야의 공부인지 저 분야의 공부인지라면 사실 자율성을 주고 싶지만 그냥 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자율성을 주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노는 것도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그런가요? 예. 심지어는 자는 것까지도 이제 자야 돼 해도 내 마음은 나는 지금 자기가 싫은데 라고 밤 12시에 얘기를 하면 정말 난감해지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이게 이제 그 자율성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경우에는 완전한 자율성을 주면 방종이 돼버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젝트는 주고 프로젝트 내에서의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아, 잠은 자야 되는데 몇 시에 잘지는 너가 정해라. 그렇죠. 아. 예, 예를 들면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아이들을 두 그룹을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아이들인데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자, 지금부터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쪽 그룹 아이들한테는 너희들 1시간에 이 80문제 다 풀어. 문제를 풀어라는 프로젝트도 주고 그 프로젝트 내에서 완전 통제와 간섭. 한 개도 주고. 예, 한 개 딱 줘버린 이런 그룹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 그룹은 자, 요번에 1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자. 근데 이 몇 문제를 풀지 무슨 과목을 풀지 너네들이 정해. 그랬더니 이쪽에 뭐 저는 10문제만 풀게요. 저는 20문제만 풀게요. 저는 9고만 풀게요. 뭐 마음대로 정해요. 여기는 다 꼬치꼬치 정해지고 선생님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프로젝트는 주고 프로젝트 내에서의 완전한 자율성을 준 그룹이 성적도 좋고 그리고 문제도 다 풀고 그리고 이쪽 그룹 처음부터 통제와 간섭인 애들은 굉장히 성적도 나쁘고 기억도 못하고 그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IQ 시험도 똑같이 해요. IQ 시험도 한쪽에는 통제와 간섭으로 해서 IQ 시험을 보고 한쪽은 자율성을 주고 IQ 시험을 보면은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 정도 IQ가.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는 부모나 선생님이 주되 그 프로젝트 내에서의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피아노 교육 같은 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네. 피아노 교육. 전 세계에서 피아노 교육, 영재 교육을 가장 많이 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비율로 보면은 전 세계의 피아노 연주자를 우리나라가 다 휩쓸어야 되는데 사실 않네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피아노 레슨이 전부 다 이 타율이에요, 타율. 엄마가 시켜서. 아니, 그 교육 내용도. 그 체르니 바이엘이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주법 교육은요, 주법 교육. 이 주법 교육이라는 게 지독한 통제와 간섭.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라 하는 프로젝트도 주면서 프로젝트 내에서도 완전한 그 자율성을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아이는 쫓아가. 그럼 우리 애를 피아노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젝트는 준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데 굉장히 쉬운 노래부터 서양 애들은 그렇게 친답니다. 뭐 산토끼 토끼야나 뭐 학교종이 땡땡땡이나 아리랑이나 이런 굉장히 쉬운 노래를 한 곡을 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치면서 조금 필요한 주법만 조금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가 내가 피아노가 되네? 자기가 완전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심리적 소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바로 세로토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뇌가 발달이 되는 거죠. 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래서 그게 자율성이라는 게 완전히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는 부모가 주되 프로젝트 내에서의 완전한 자율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요. 그 혹시 저기 다녀보셨나요? 그 실용음악학원? 아니요. 다녀보지는 실용음악학원 다녀보시면요. 그 이제 기타를 배우면은 네. 만약에 실용음악 학원에 기타 배우는데 1년 내내 기타 코드만 가르친다. 그 학원 바로 망할 겁니다. 재미없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가지고 바이엘 체르니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 기타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제일 쉬운 노래 코드 4개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가르쳐줘요. 네. 너의 침묵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아. 너의 침묵에. 이 노래가 제일 쉬운 코드 4개면은 칠 수 있어요. 네. 그거 뭐 조금 둔한 사람도 한 달이면 쳐요. 네. 한 달 내에 내가 지금 무슨 싱어송라이터가 된 듯한 착각. 노래를 부르면서 치고 있고. 네, 노래를 부르면서 기타를 치고 있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내에 완전한 자율성이 이루어진 거죠. 어른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아이들 교육은 완전한 타율과 지시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 너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라. 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부모가 희생하고 있는데 너는 엄마 마음을 몰라주냐라고 하고 있지만 그게 아이들의 뇌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네. 자, 우리 6살부터 이제 청소년기까지 19세까지 전두엽의 발달이 가장 빠르게 또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강제를 주고 통제를 함으로써 자녀에게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리들을 좀 박탈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어떤 그
그 규율 안에서의 자율성을 주고 그렇습니다. 작은 성취감들을 계속 느낄 수 있는 네,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작은 성공의 누적. 네, 그게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거는 좀 생활 속으로 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여러모로 좀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자녀와 함께 교감을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네요. 본능 심리탐구 지금까지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